지금 금요일 날 부산에서 어쨌든 이현주 전 의원하고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 함께 네. 그 콘서트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네. 일단 이제 시선이 거기에 집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기는 이 두 분이 연합해서 신당 창당으로 갈 거냐, 다음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거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정치적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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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어떻게 발전해 갈 거냐,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어떻게 이게 성사가 됐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아마 오마이TV도 방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 예. 정말요. 잘 부탁드려요. 예. 저희가 그래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 금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토요일 3시고요. 토요일 3시. 네, 예. 경성대 홀이고요. 경성대 홀에서. 네, 대학교에서 하고요. 네. 이게 이제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예. 워낙 방해 공작이 심해. 그랬어요? 뭐 여기다가 예약하면 또 무슨 압력이 들어오고 장소 저기다- 예약을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다행히 경성대는 예, 제가 예. 객원 교원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소속 교원의 힘으로 그러니까 안 해주면 안 되지. 소속 교원인데. 교원의 힘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아니 정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장소 잡는 것도. 그만큼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장소를 대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요. 막 해놓고는 막 좋다고 해놓고 실무자선에서는 안 된다. 위에서 압박이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실, 정의 그리고 어떤 인간적 도리 이런 것조차도 진영에 의해서 나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것은 예. 이제 뭐 핍박이라면 핍박이랄까 아니 웃기는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무슨 잘못이 있어? 그리고 잘못은 물론 어떤 거만하게 생각하면 저 건방진 것들이 감히 우리 권력에 도전해 뭐 이렇게 생각할 감히 우리를 비판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무슨 우리 분들 오해야? 아니 무슨 계급 사회야 여기가? 그런 거 아니 난 아니죠.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네. 뭘 기준으로 그 능력 가지고 지들이 우리보다 더 낫다고 그런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 계급 사회처럼 돼서 우리 지배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예. 할 얘기 막 하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의기투합해서 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정치 이렇게 보면서 특히 이제 저는 X 세대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MZ MZ. 세대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MZ 세대인데 우리가 또 갖는 또 공통점이 좀 있어요.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은 우리보다 더 도발적이죠. MZ 맞아요. 세대가 네, 그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도발을 하려다가 눈치를 보죠 일단. 예, 도발을 하려다가 눈치를 싹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발을 좀 하다가 이제 좀 막 얘기하다가 또 이거는 조금 예의가 그렇죠. 이렇게 예, 하기도 그렇게 하고 하죠. 예, 이게 이제 맞아요. 약간 그런 우리 그 경계선상에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 어떤 기성 세대 그러니까 어떤 위의 산업화나 민주화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하고 직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 입장에서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 그래서 뭐 얘기 좀 하면 기분 나쁘고 불경죄로 계속 다스리는 이런 행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민주적 그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인데 이 집권 여당이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번에 김포 라인 이런 거 맞아요. 얘기했던데 네. 이거 집권 여당이 얘기할 건가? 응? 아니 뭐 수도권의 교통 문제나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내야지.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문제부터 해서. 그래서 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진단과 비판,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안은 뭐냐?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하면서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신당 창당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그것은 이제 뭐 아직 급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켜보다가 다 예, 열려 있죠. 예, 예. 열려 있는데 이제 뭐 그걸 깊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어쨌든 대외적 여건이 이제
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하고 정말 한심한 행태들을 보여주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하고 안 맞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러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고 또 이게 근데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선거제도로 하면 이게 이제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비례대표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그래도 좀 더 쉽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당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뭐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그건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건 쉽게 할 수 있어. 그 지난번에도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사실 뭐 얼마 앞두고 그냥 바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켜볼 거예요. 정치개혁 뭐 보니까 제가 오늘 또 글도 썼는데 이탄희 의원이 민주당에서 선거개혁 문제 제기를 막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위성정당 또 할 건지.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막 비판했어요. 네. 그럼 혁신이라는 게 일단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떼고 그죠? 대통령이 스스로 변화해서 그동안 국민적 다수 특히 다수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문제 제기했던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오염수 그다음 외교에서 네. 너무 지나치게 막 숭일에 가까운 굴욕적인. 우리가 뭐 그렇다고 반의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정 기조에서 우리 민생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모습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주변 비리에 대해서 눈 감고 자꾸 뭔가 옹호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특검이 있는데 이 특검 어떻게 할 건지, 국정조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쭉 또 최상병 문제 네, 이거 그렇습니다. 되돌려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태원 참사 네, 문제. 그다음에 영평 고속도로 예, 어떻게 그 할 문제 거예요? 또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국민적 민심을 다시 진단을 해서 다수의 국민이 절대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국정 기조를 바꾸는 거.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혁신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옳은 얘기를 당이 계속하고 여당으로서 계속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면 그냥 가지만 만약에 아닐 때는 견제하는 입장을 그렇죠. 취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혁신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준석 대표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분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비판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런데 자리 준다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 하면 아니 본인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렇죠. 힘들걸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만 비판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아무것도 안 근데 바뀌었는데 들어가는 거 안 되죠. 자리 준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야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런 것을 제가 초재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 거를 사실은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배짱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좀 없었는데 지금은 제가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아니, 겁날 게 뭐가 있어. 내가 비리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한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지, 그렇잖아. 맞아요. 안 네. 해도 뭐 보니까 지낼만 하네. 이런 거잖아. 방송하고 이렇게 아니 지내면 뭐 돼요. 여러 가지 영향력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 되면 네. 나 무소속 나가야 돼. 그럴 수도 있죠. 네, 안 맞아요.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난 내 힘으로 내 철학으로 할수 내 있죠. 소신 가지고 돌파할래. 그래야 뭐가 되고 나서도 내가 어떤 정치 역할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 정말 어떤 진영에 따라서 이런 식의 진실과 정의마저 왜곡되는 이런 걸 내가 바꾸고 싶은데 그럼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거고 그걸 얻으려면 내가 그런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건 열려 있어요. 뭐 알겠습니다. 안 돼 무소속 나갈 수도 있고. 네. 자, 이제 이현주 의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토요일 날 행사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이제 오늘 안타깝게도 네.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시간인데 이제 물어볼 만도 많고 사실은 또 이 이후에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또 두 분이
콘서트 끝나고 나면 또 어떤 지형이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모시고 좀 속 깊은 네. 얘기를 뭐 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렇죠. 한 2시간 2시간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너무 긴가요? 알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네, 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반윤에 또 섰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이 또 다른 분 지지한 당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저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 또 국민의힘이 완전히 뭐 진짜 대통령하고 선 긋고 야당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너무 막 당과 진영 이런 데 집착하기보다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 정말 저희 안타까운 게 2017년에 뭔가 연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힘을 또 합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시고 갑자기 연락을 드렸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진지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해보도록. 오늘도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이주원 응원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시면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만날 걸 약속드리면서 토요일 날 행사도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원주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세부라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주 의원과 또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시간을 좀 조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토요일 행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